강남의 최고급 법률사무소. 제 책상 위에는 올해의 법조인 상패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한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예약하신 강희슬 씨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화사한 명품으로 치장한 20대 후반의 생기 넘치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명품백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 남자 아내한테서 떼어내주세요. 위자료 한 푼도 주기 싫어요. 하세요. 오히려 그 여자가 남편 돈 탐낸 거로 몰아서 빈손으로 쫓아내고 싶거든요. 가능하죠? 서유진 변호사님 실력이면.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오늘 아침 넥타이를 메어주며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프로답게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승소율 99%니까요. 그런데 상대방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죠? 그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루한 공부벌레래요. 남편 덕에 변호사 타이틀 달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줌마라던데? 아, 요즘은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도 싫대요. 소독약 냄새만 난다고? 그 소독약 냄새 나는 아줌마가 바로 눈앞에 있는 저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저를 그렇게 묘사했더군요. 저는 펜을 돌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강희슬 씨, 오늘부터 제가 당신의 전담 변호사가 되어드리죠. 하지만 제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남편분의 재산을 공동 명의가 아닌 당신 명의로 미리 빼돌려야 해요. 그래야 이혼 소송 때 유리하거든요. 이슬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역시,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찾아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녀가 제 손을 맞잡으며 고맙다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봐. 내 남편도, 그 남자가 가진 빚도, 그리고 곧 터질 횡령 혐의까지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옮겨줄게.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 사놓고 기다릴게. 일찍 와. 퇴근 시간이 지나고 집안은 고급스러운 와인 향과 스테이크 굽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 소리와 함께 남편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가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살 것 같네. 그의 코끝에선 아까 상담실에서 맡았던 강기슬의 향수 냄새가 미세하게 풍겼습니다. 그 향기가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환하게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훈 씨. 오늘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공공연산 와인 땄어. 우리 결혼기념일은 아니지만 그냥 기분 좀 내고 싶어서. 식탁에 마주 앉은 지훈은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잘라 제 접시에 놓아주고 제 커리어에 대해 묻고 내년에는 꼭 같이 몰디브에 가자며 감미로운 약속들을 늘어놓았죠. 아까 강희슬이 했던 말, 소독약 냄새 나는 지루한 아줌마를 이 남자가 직접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보, 근데 요즘 하는 일은 어때? 이혼 소송 맡은 것 중에 큰 건 하나 있다고 했잖아. 지훈이 슬쩍 떠보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재밌는 건이 하나 들어왔어. 어떤 젊은 여자가 유부남이랑 살고 싶다며 아내를 탈탈 털어달라고 찾아왔더라고. 돈이 꽤 많은 모양이야. 남편 재산을 자기 쪽으로 다 돌려놓고 싶어해. 지훈의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잔을 든 손끝이 아주 짧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런 여자를 도와줘도 되는 거야? 당신 정의로운 변호사잖아. 정의? 지훈 씨, 이혼 소송은 전쟁이야. 돈 많이 주는 쪽이 내 정의지. 게다가 그 여자 남편이 꽤 능력이 있나 봐. 비상장 주식에 은닉 자금까지 꽤 되더라고. 내가 그거 다 그 여자 명의로 옮겨주기로 했어. 지훈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강희슬이 드디어 일을 냈구나 하는 안도감과 탐욕이 뒤섞인 표정. 그는 이제 저를 지루한 아내가 아닌
자기들의 은닉 자금을 안전하게 세탁해줄 유능한 도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네. 그런 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편하게 살지 않겠어? 지우는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술이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네가 평생 일궈온 그 비상장 주식들 강잇을 명의로 다 옮겨줄게. 그리고 그 주식이 사실은 거액의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과 엮여 있다는 사실도 그때쯤이면 너희가 알게 되겠지. 지훈이 잠든 밤, 저는 거실로 나와 강이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이슬 씨, 내일 당장 남편분 주식 계좌랑 인감 준비하세요. 작업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전 강기슬은 어제보다 더 화사한 차림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이 관리하던 비상장 주식과 차명 계좌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지훈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니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 준비했어요. 지훈 씨도 흔쾌히 내주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심이라면서요. 이슬은 승리감에 도취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증여 및 명예 이전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슬 씨, 이건 단순한 명예 이전이 아니에요. 남편분이 운영하던 유령 회사의 지분까지 전부 이슬 씨가 떠안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내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도 이건 내 사업 소득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유령 회사는 지훈이 오랫동안 탈세와 비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해온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에 강이슬의 이름을 올리고 지훈의 모든 채무와 불법 자금 흐름을 그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대표이사요? 와, 저 이제 사장님 되는 건가요? 이슬은 앞날에 닥칠 파멸은 꿈에도 모른 채 기뻐하며 거침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 묻은 인감 도장의 붉은 인주를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강기슬 대표님. 이제 지훈 씨의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당신 겁니다. 빚도, 죄도, 그리고 그 남자의 몰락까지도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애교 섞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 의뢰인 말이야. 재산 이전 작업 깔끔하게 끝냈어. 이제 그 남편은 빈털털이나 다름없어. 우리 오늘 축하 파티라도 할까? 수신기 너머로 지훈에 들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그는 오늘 밤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검찰청에 있는 동기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유령 회사가 진행해온 거액의 탈세 자료와 불법 자금 세탁 리스트, 그리고 지금 그 회사의 주인은 강이슬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말이죠. 지훈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스카이 라운지였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들뜬 표정으로 제 잔에 샴페인을 채웠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 수건 사업이 해결됐어. 그동안 내 이름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정리되니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복덩이야.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수건 사업이 정리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검찰청 건물의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지훈 씨, 근데 만약에 말이야.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면 어떨 것 같아? 예를 들어 당신 재산을 다 가져간 그 여자가 사실은 당신을 이용한 거라면? 지훈은 껄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슬이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그리고 당신이 완벽하게 서류를 짜줬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 실력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이슬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신기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검찰들이 내 오피스텔에 들이닥쳤어. 유령 회사 탈세랑 자금 세탁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끌려가게 생겼다고. 오빠가 시킨 거잖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이슬아, 진정해봐.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내가 금방 갈게. 그가 허둥지둥 코트를 챙겨나가려 할 때 저는 아주 평온하게 자리에 앉아 남은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어딜 가려고, 지훈 씨? 당신이 갈 곳은 이슬이네 집이 아니라 조사실일 텐데. 아, 방금 이슬이 명의로 된 그 법인 자금들이 해외로 송금되려다 차단됐대. 검찰은 그걸 네가 이슬이를 시켜서 자금을 은닉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더라고. 지훈은 굳은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공포와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서유진,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설마 내가 말했잖아. 이혼 소송은 전쟁이라고. 그리고 난 내 의뢰인인 강이슬 대표를 돕는 변호사일 뿐이야. 다만 그 대표가 남편인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만드는 서류에 미리 도장을 찍어뒀을 뿐이지. 레스토랑 입구로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쥐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뒤에 사형 집행인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지훈과 이슬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헝클어진 머리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예요. 전 그냥 대표이사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요.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금 세탁이니 탈세니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지훈 역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입 안 닥쳐? 네가 돈에 미쳐서 빨리 옮겨달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수사관님, 이 여자가 제 인감이랑 서류 훔쳐서 꾸민 짓입니다. 전 피해자예요. 어제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제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우아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저를 보자마자 구원자라도 만난 듯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유진아, 왔구나. 어서 이 검사들한테 말해줘. 네가 서류 다 해줬잖아. 내가 무죄라는 거 증명해줄 수 있지? 너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변호사잖아. 저는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이슬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꺼내 검색에 제출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지훈 씨. 난 오늘 당신 아내가 아니라 강이슬 씨의 변호인으로 이 자리에 온 거야. 지훈과 이슬,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슬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지훈은 입을 벌린 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네가 저 여자를 변호한다고? 내 아내인 네가 내 상간녀를? 이슬 씨가 억울하게 모든 독박을 쓰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이슬 씨가 가진 모든 증거, 당신이 지시한 음성 녹음, 당신이 보낸 은닉자금 리스트, 이거 전부 검찰에 제출할 거야. 이슬 씨는 협조자로 집행유예를 받고 당신은 주동자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게 내 목표거든. 저는 떨고 있는 이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훈 씨, 이슬 씨가 당신 아내를 파멸시켜달라고 나한테 수임료 낸 거 기억나? 그 수임료로 낸 돈, 당신이 어제 내 비상금 훔쳐서 준 거더라. 내 돈으로 내 남편 죽이는 변호사를 고용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이혼소장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 선물이야, 이혼소장. 당신 재산은 이미 이슬 씨 명의로 다 넘어갔고 그 재산은 이제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될 거야. 결국 당신은 빈털터리로 감옥에 가고 난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고 새 출발하려고. 구치소 면회실에 투명한 가림막 너머로 마주한 지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깔끔하던 턱선은 거친 수염으로 뒤덮였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도끼와 허망함만이 가득했죠. 그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유리창을 부술 듯 두드려댔습니다. 서유진! 너 정말 이럴 거야? 이슬이 그년이 다 불었다며.
내가 시켰다고, 내가 주도했다고. 네가 변호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차분하게 의자를 당겨 앉아 수신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알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야. 강희슬은 내게 자기 인생을 걸었고 나는 그 대가로 당신이라는 재물을 바친 것뿐이야. 전문적인 판단이었어. 지훈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돈? 재산? 그거 다 몰수당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나오면 길거리 나앉으라는 거야? 아니,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은 안 해도 돼. 당신이 이슬이 명의로 돌려놓은 유령 회사 자금들, 사실 사채업자들 돈도 섞여 있었거든. 그들이 지금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감옥 아니, 당신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소일 거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남의 돈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지훈과 이슬이 파리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제 뒤에서 저를 비웃으며 나눴던 저질스러운 대화 기록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소독약 냄새 나는 지루한 여자라고 부를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악취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제 이 냄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야, 지훈 씨. 저는 수신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는 제 등 뒤로 지훈이 유리창을 치며 제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주차장에는 권 변호사가 차에 기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제 손목에 배어있던 그 지긋지긋한 소독약 냄새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성공을 돕는 제2의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내건 서유진 법률사무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 중 하나가 되었죠. 특히 배신당한 아내들에게 저는 신적인 존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생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평화로웠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신문 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 소식입니다. 사회면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 거액의 횡령과 탈세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지훈이 교도소 내에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도 명예도 지켜줄 사람도 없는 밑바닥에서 매일 죽음보다 못한 공포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희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제 설계대로 모든 빚과 범죄 수익금 환수 의무는 그녀의 이름 앞으로 남겨졌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평생 빚을 갚으며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가장 비싸고 향기로운 향수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훈과 자주 갔던 그 스카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제가 직접 산 향수를 손목에 살짝 뿌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냄새네. 과거에 저는 남편의 수술복 냄새, 병원의 소독약 냄새에 찌들어 제 향기가 무엇인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선 제가 선택한, 제가 좋아하는 향기가 났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권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유성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엔 조수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에 남은 와인을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 위로 새살이 돋았고 그 새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긴 재판에서 저는 마침내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